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고액 성과급 지급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카드 회사의 고객 민원이 7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성인 1인당 평균 2.5장을 보유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제 수단인데요. 민원이 급증했다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늘고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제발 카드사는 고객을 생각하는 경영과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SG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한성대학교의 이육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이제 개학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며칠 안 나와주셨네요. 남았습니다. 예. 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여러 가지 논문 학술 정보 서비스 같은 거 검색하다 보니까 교수님 성함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교수님이 의외로 ESG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나 연구 저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좀 오늘 ESG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모셨어요. 자, 최근에 보니까 최근 논문을 제가 보니까 기업의 ESG 성과가 신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이 제목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ESG 평가가 기업의 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ESG 평가나 활동이 이제 신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최근에 ESG 이슈로 인해서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어떤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많은 기업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분석이 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국제 신용평가사라고 알려진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라고 하는 그 신용평가사에서 펴낸 보고서를 보면 ESG 이슈로 인해서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기업은 약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ESG 이슈 때문에 신용 등급에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기업의 비율은 약 20%가 넘었습니다. 즉 ESG를 중시하는 것은 이제 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런 그 ESG를 아주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무리 잘해도 ESG 활동을 잘해도 신용 등급이 눈에 띄게 오르진 않지만 소리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을 좀 보면요, 기업의 ESG 활동이 어쨌든 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 때문에 비용이 나가면 당연히 기업은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얻어지는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즉 그러나 ESG 활동이 즉 기업 가치를 높여준다고 하는 결과보다는 오히려 관련성이 낮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러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한국은 신생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어떤 자본시장과 달리 채권을 통해서 자본 조달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 가치에 어떤 혜택이 오느냐라는 부분을 대응치로 해서 신용평가의 등급을 활용해서 ESG 활동이 어떻게 기업에게 혜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의외로 ESG 활동을 잘 하는 게 신용평가를 좋게 받는 것도 아주 좋게 받는 건 아니지만 또 소홀히 하면 또 나쁘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논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뭐 지배구조는 통계적 유의 수준이 다소 약하게 나타났다. 뭐 다른 부분들은 많이 했는데 네.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 네. 전에 앞에서 제가 무디스의 보고서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앞서 말씀드린 어떤 무디스의 보고서에서도 보면 기업은 ESG 이슈로 인해서 신용 등급에 어쨌든 긍정적이거든 부정적이든 아니면 매우 부정적이거든 어쨌든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어떤 30% 이상이 ESG 이슈로 인해서 향후에 신용 등급에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는 기업들이 받는 신용등급 영향이 다소 부정적이더라도 시간을 두고 역효과가 점점 더 세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용등급이라는 게 이제 적격 기업이 있고 이제 그렇죠. 투기 등급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투기 등급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에 ESG의 G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이슈가 E나 즉 환경이나 사회 S에 해당하는 이슈보다 신용등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라는 그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ESG 이슈 중에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면 투기 등급의 절반 이상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은 지배구조가 어쨌든 기업의 명운을 가를 공산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 결과에서 즉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ESG 성과의 어떠한 그 종합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평가 등급에 유의한 영향이 있느냐를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는 ESG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별 요소인 환경이나 사회 또 지배구조가 어쨌든 같은 결과로 나왔다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구조는 조금 다소 통계적으로 다소 낮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는 무디스의 보고서와 같이 신용평가 등급이 대용치로 활용되었을 때, 즉 각각의 개별 요소까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조금은 지배구조 부분에서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결과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유를 좀 보면요, 저희가 이제 그 학계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자, 우리 기업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둘러싸여져 있는데 주주나 뭐 채권자 특히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판단하면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어쨌든 주주와 기업의 어떤 정보 관련성에서 보면 비대칭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표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즉 ESG 활동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수성님께서 이게 수치적으로 가능하신지 말씀하셨는데요. 네. 앞에서도 아마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신용 평가에 대한 점수는 이제 뭐 6등급 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1등급의 경우에는 좀 일액값으로 측정을 했죠. 저희가 그렇죠. 이제 연구 결과를. 예. 근데 그에 해당하는 그 기업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또 가장 낮은 어떠한 그 10등급의 경우에 한 제 표변에서 한 61개의 표변이 좀 나타났는데요. 지금 10의 값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또 아까 또 말씀드렸던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등급은 가장 그 높은 등급이 이제 A 플러스인데 이 등급을 이제 6의 숫자로 측정을 했고 또 근데 대부분의 표본의 절반 이상이 2에 해당합니다. 2의 값으로 측정이 했는데 이게 이제 C 등급에 해당하는 이제 ESG 점수가 되겠는데요. 요것을 보면 대부분의 그 표본에서 한 70% 정도가 ESG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수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배구조, 즉 G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좀 다소 약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즉 지배구조에 대한 그 측정치가 이해관계자보다 주주와의 관계를 더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해관계자의 정보 공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말씀 좀 들어보면 이해관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있잖아요. 뭐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구성원일 수도 있고, 외부 거래처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 정보를 제대로 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정보는 일단은 이제 신용평가 등급을 보면 금방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ESG 평가가 신용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앞서서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무디스 보고서에서 예, 예, 예.
ESG 이슈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 중에 60%는 또 사회적 리스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하, 사회적 즉, 리스크. 그 안에서 또 사회적 리스크도 부정적이거나 또 매우 부정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또 그 중에서는 또 일부는 심각한 지배구조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무디스의 보고서를 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들은 ESG의 어떤 활동과 또 성과와 관련해서 규제 당국이나 또 투자자, 주주 등으로부터 예전보다 심한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즉 무디스의 보고서는 ESG 이슈를 무시하는 기업들은 자본 조달과 함께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심각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즉 기업의 대표적인 외부 이해관계자인 어떤 금융당국 그쵸. 또 금융기관 그쵸. 이러한 분들이 최근에 높아진 어떤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책임은행 원칙을 지지하면서 신용평가에 ESG와 같은 비재무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비재무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 활동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비용을 어떻게든 초과하는 효익을 신용평가에서 얻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신용평가 기관이 신용평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ESG를 종합적인 어떠한 성과뿐만 아니라 각각의 요소, 즉 E의 요소, S의 요소, 또 지배구조인 G의 요소들을 개별 성과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적 성과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면 즉 신용평가 기관이 기업의 어떠한 그 비재무적인 그 정보에 대한 공개 활동에 대한 성과로 나타나는 ESG 어떠한 그 종합 등급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떠한 개별 요소의 평가 등급이 정보 비대칭 그 또 투자자나 기업이 가지는 정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수용하는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솔직히 좀 어렵긴 한데 뭐 이제 쉽게 제가 이제 이해한 게 맞는 건지 좀 교수님 말씀해 네. 주시면, 그러니까 ESG가 다 중요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적인 환경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소셜 문제, 사회적인 뭐 문제나 그다음에 지배구조 문제도 같이 연관성이 있어서 아주,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금 가치를 하지 못하는 기업이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무디스 보고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무디스 보고서도 보면 야, 앞으로는 ESG를 신경 안 쓰면 오히려 더 경영 평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뭐 잘하면 긍정적으로 어떤 반영이 될 거다라는 측면보다는 네. 안 하면 기본적으로 하되 네. 이제 하지 안 했을 않으면- 경우에는 네. 아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이다. 네. 그러니까 아주 하지 않으면, 이런 경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예 부정적인 그 평가를 받기가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준비해 주신 그 화면을 하나 좀 잠깐 CG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ESG 통합 등급 부여 현황. 예, ESG 통합 등급 부여 현황이라는 거 여기를 좀 보다 보면 그 지금 이거를 좀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어디죠? 이거 기업 ESG 기준원에서 만들어 놓은 기업 건데, 지배 구조원이요? 예, 여기를 네. 좀 넣고 교수님하고 좀 말씀 나눠보면 A+ 받은 기업이 2021년보다 2022년 더 줄었어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 지금 보면 A+부터 C까지는 다 줄고 오히려 D가 확 늘어난 저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다는 얘기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이 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이게 한 10년이 좀 넘게 네. 그 전부터 있었지만 네. 저 내용으로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기업을 좀 평가하는 기준들이 좀 더 강화가 됐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미처 그런 부분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어떤 기업보다는 예.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자세한 어떤 정보를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제 등급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하지 않으면 더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그 지배구조 얘기 나오니까 그 저기도 생각나요. 그 SM 네, 서로 맞습니다. 지배구조 그런 네, 얘기도 생각나니까 네, 네, 네. 오히려 평가받을 때는 SM 같은 경우는 현재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배구조상에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네. 이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저도 좀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 2022년 연구 논문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ESG 성과가 감사 보수 및 시간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어떤 연구예요? 네, 또 우리 한수정님께서 예. 그 논문까지 또 예, 보셨다니까 최근에 나온 다 논문인데. 봤습니다, 제가.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감사 보수나 예. 감사 시간을 얘기하기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좀 예. 얘기하는 좀 아니, 그렇죠. 아니, 그거는 예, 뭐 이제 우리가 쉽지 뭐 않은 문제, 최근에 얘기- 이슈가 얘기고, 있어서 예, 예.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어떤 이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즉 최근에 이슈를 보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정 감사 제도라는 그쵸, 것이 그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정부가 기업의 그쵸. 어떤 감사인을 때마다 그죠. 강제로 정해주는 주기적 그렇죠. 감사인 예. 지정 제도가 3년인가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네, 지정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거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 이제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예. 이슈가 되겠는데요. 즉 요것에 이제 어떤 회계법인과 또 기업 간의 어떤 갈등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감사인이 어쨌든 자유 선임 기간을 기존 6년에서 예. 9년으로 이렇게 늘리기로 한 상황인데요. 즉 지정 감사 비율도 기존에서 52%에서 40% 낮추는 즉 이 주기적 어쨌든 감사인 그 지정제 도입 이후에 기업들의 어떤 감사 비용과 시간이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났다. 늘어났다. 어쨌든 기업의 비용이 늘어났다. 그렇죠. 부담이 이런 늘었다.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인해서 감사 품질이 또 하락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감사 품질이라는 예, 거는 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그렇지. 되겠지만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예. 급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사 보수와 시간이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일반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인 경우에 감사 위험이 감소함을 출현할 수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될 게 감사 위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감사인은 이제 보통 우리가 회계법인, 회계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즉 우리가 이제 부적절한 감사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감사 위험이라고 합니다. 예, 즉 그래서 기업의 어떤 성과가 좋으면 아무래도 감사 위험이 낮겠죠, 그죠? 그죠. 예, 즉 비재무적 성과가 여기서는 이제 비재무적인 성과라고 하는 ESG 성과가 즉 우수해서 감사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은 즉 감사 보수나 감사 시간이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제 연구자니까요. 예, 예. 국내 선행 연구에서 보면 또 우리가 이제 ESG가 나오기 전에 사회적 책임 활동, 즉 CSR이라고 좀 많이 그쵸, 알고 그쵸. 계실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높을수록 또 오히려 이제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좀 상위권의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또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또 감사 보수나 감사 시간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즉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 내생성을 통제되지 않아서 혼재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이제 전문 통계 방법으로 2SLS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기존 연구와 또 상반된 결과를 보인 논문들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거나 책임을 지닌 기업들의 경우에 이제 뭐 기업의 어떤 이익 조정을 한다든지 조세 회피를 한다든지와 같은 행위가 감소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재무적 정보인 CSR, ESG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은 예. 뭐 이익 조정도 안 하고 네. 조세 회피도 안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감사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추측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일부 연구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ESG와 같은 어떤 맥락의 비재무적 정보가 감사 보수나 감사 시간이 모두 증가한다. 이렇게 막 상반된 결과를 이제 연구자마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좀 보면요. 즉 비재무적 성과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 보수나 시간을 이렇게 분석한 어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어떤 추론한 예측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내생성의 오류, 그다음에 표본의 어떤 선택의 편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표본을 선택한다든지 또 내생성을 또 얘기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요즘 뭐 학교에서도 보면 뭐 합격률을 가지고 논할 때 뭐 여성이 많다, 여학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교가 뭐 여학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학과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뭐 거리의 특성 여러 가지 특성들이 존재해서 여학생의 어떤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걸 단정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통제 변수들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최대한 어쨌든 오류들을 줄여 나가면서 했던 것이 이제 제 ESG 성과 지배구조원의 어떤 성과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실제로 감사 위험이 어쨌든 ESG 정보에 대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감사 보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어떤 방법대로 연구를 했더니 이미 보고된 보고서들과 유사한 어떠한 연구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즉 제가 이제 내생성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내용에서 보면 즉 어떤 변수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했더니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게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내생성 오류하고 표본 선택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어서 연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좋을 만한 기업들은 당연히 재무제표도 좋을 것이고 그런 기업들은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ESG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기업들이었다. 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업들을 감사하다 보면 감사 시간도 줄어들고 뭐 기간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 비용이 줄 거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하고 지금 ESG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